네, 오늘장 핫한 섹터와 공략주 분석해드립니다. 투자에는 투는 오늘은 유창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주가의 차별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섹터들끼리 그리고 종목들끼리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투자의 눈에서는요. 신고가가 속출하는 섹터 그리고 신저가가 나오고 있는 섹터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K뷰티 신고가 속출. 시장이 갈피를 잡기 힘들어지니 실적이 탄탄한 섹터로 수급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양시장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화장품 섹터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J2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뷰티스틴도 22%, 토니모리와 아이패밀리SC는 10% 넘는 급등 연출했고요. 오늘도 한국 화장품 제조 아모레퍼시픽이 신고가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우선 아이패밀리SC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저희 분장 선생님도 친구들도 롬앤 제품을 정말 많이 써요. 네. 그래서 피부로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지 느낄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올해만 해도 무려 3배가 올랐더라고요, 네. 주가가. 그래서 더 오를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지금 항상 시장에서는 주가가 오를 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어떤 이유 없이 오르는 거면은 어떤 상승에 대해 고점을 정해놔야 되지만 실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할 때는 섣불리 고점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색조 시장 색소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 롬앤이 계속해서 고성장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계속해서 어떤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고 또 유통 채널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신흥국 쪽, 그러니까 일본하고 아시아 쪽에 조금 집중했다라면 이제는 북미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지금 진출을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보다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최근에 보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작년부터 한 연초까지는 한 15,000원 정도 선에서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상승을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뭐 한 6월 중순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패밀리 SC의 매도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지금 접근은 어떤가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접근은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강할 때 아이패밀리 SC는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네. 좀 횡보를 하다가 이제 어제 오늘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한 34,000원이 크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색조 화장품 쪽에서 두각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J2K 바이오 지금 오름세 많이 연출되긴 했지만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아이패밀리 SC죠. 아이패밀리 SC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장품 소재 기업 J2K 바이오도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처음으로 공모가를 뚫어냈어요. 네. 그래서 갭 상승 출발하면서 전일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뭐 충분히 약간 오늘 윗꼬리가 나오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지난 상장했을 때 시가 고점을 넘기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속도 조절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을 본다라면 그 중국 다음으로 인도가 가장 큰 시장이고요. 네. 그 다음에 주목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2의 중국으로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J2K 바이오는 인도네시아 쪽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약간 시장을 선점했다는 부분들을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화장품 원료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단순한 이게 그냥 원료로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 성분 자체가 뭐 환경 친화적이냐 아니냐 또 얼마나 또 피부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히알루론산이라든지 뭐 비타민이라든지 약간 기초 화장품 쪽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좀 확보하고 있고 계속해서 라인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윗꼬리가 나오는 부분, 오늘 거의 20% 가까워 상승했다가 지금 보합 정도 선까지 밀려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3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점진적인 상승세에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J2K 바이오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 매수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인구수 세계 4위가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VT 짚어보도록 하죠. 다이소 품절 대란템 하면 리들샷 정말 유명하죠. 이 리들샷의 주인인 VT가 3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이소 저가 화장품들이 명품 브랜드 퀄리티에 뒤치지 않는다 이러면서 품절 대란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VT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갑자기 그 브랜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10년 전에도 한 4, 5년 전에도 이런 이슈들이 한 번 있었죠. 그러니까 뭐 백화점 가서 좋은 비싼 화장품 말고도 명동 이런 좀 저가 화장품들도 네, 로드샵 브랜드들. 네, 상당히 성능 좋다 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제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다이소에 입점을 하면서 정말 다이소는 없는 게 없는 것 같은 맞아요. 분위기고 어쨌든 VT의 전체적인 매출이 아직까지 화장품 쪽이 한 60% 차지하죠. 뭐 화장품만 사업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엔터도 하고 에너지 관련된 소재 사업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 실적을 받쳐주는 건 화장품 쪽이라 보고 있고 또 이게 국내뿐이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 상당히 높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이소라든지 올리브영, 뭐 홈쇼핑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넓은 유통 판매사를 확보해놨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계속 잘 가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회사만의 킬러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화장품에 대해서 약간 문외한이지만 예전에는 그냥 한 라인을 다 샀잖아요. 네. 아모레 퍼시픽, 맞아요.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거. 아모레 퍼시픽 가가지고 기초서부터 다 사시고 또 뭐 샤넬을 가면 샤넬 가서 뭐 기초서부터 다 이렇게 한 모델 브랜드로 제품을 다 샀다라면 지금은 어떤 건 어느 회사가 좋고 어떤 건 어느 회사가 좋고 이렇게 딱 맞춰서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킬러 상품이 있는 회사들은 이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VT 같은 경우는 리드샷이라는 상당히 인기 있는 제품이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뭐 다이소에서 판다고 해서 이거 뭐 돈 얼마 되겠어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꼭 그런 건 아니다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VT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VT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흐름만 본다라면 한 27,000원 중심으로 해서 한 2주 정도 횡보를 하고 이제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변곡절이었던 27,000원, 26,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무달 매수 관점으로 VT는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화장품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의 눈으로 좀 노려볼까요? 네, 뭐 솔직히 지금은 다 좋습니다. 솔직히 동일한 내용으로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근데 있다라고 너무 많이 보고 있고요. 올랐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죠. 하지만 지금 뚜렷하게 화장품을 대체할 만한 섹터가 없다는 걸 본다라면 네. 관련해서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클리오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는 일본, 뭐 중국, 뭐 동남아시아, 북미 등 상당히 고른 판매를 그러니까 주요 지역에서 대륙이라든지 국가에서 고르게 판매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바운드입니다. 화장품이 갑자기 또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난 4월 초, 3월 말에 발표됐던 것 중에 하나가 1월 달 기준으로 중국 관광객이 전년 대비해서 뭐 한 100배 이렇게 늘어났다 하면서 이슈가 나왔던 거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이제 수출에서 해외에서 판매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얼마나 이제 판매가 더 늘어날 수 있는지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고 뭐 화장품 말고도 뭐 건기식 제품 등 여러 제품을 믹스해서 수익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한 45,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35,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색조 화장품 관련주 클리오 45,000원 목표가 잡아주시면서 매수의 눈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투자의 눈2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면요. 네, 2차 전지 다뤄볼게요. 화장품은 천장이 어디인지 모른다라고 하면 2차 전지는 바닥이 어디인지 알기 힘든 요즘인 것 네. 같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그쵸. 아니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2차 전지 주가들이 기본 한 20%씩은 빠졌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용등급 전망 하향 소식에 올해 들어서만 23.3% 빠졌고 오늘 신저가를 경신을 네. 했고요. 삼성 SDI는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18.3% 하락. 에코프로 BM은 34.6%나 빠졌습니다. 특히나 SK IET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50% 가까이 올해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정말 투자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걸 일평균 거래량으로도 따져볼 수 있는데 1월과 5월을 비교해보면 에코프로 BM은 3분의 1 토막, 그리고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은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이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제기되니까 앞으로 주가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은 뭐 셀 업체들이 못 가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이 못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LG 에너솔루션, 뭐 삼성 SDI, 뭐 SK 모두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약간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뭐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그 20% 정도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한 70%, 80%는 중국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다른 나라, 뭐 유럽이나 미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쪽에서 어떤 판매량은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셀 업체들은 조금 영업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도 이게 IRA가 참 부메랑 같은 건데 투자를 좀 엄청나게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적으로 네. 조금 더 비싼 지역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장이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만큼 이루어지고 제품 가격도 계속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된다라면 뭐 얼마를 투자하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계속 좀 꺾이는 하향세를 보여주는 구간에 들어왔는데 투자는 이제부터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가 좀 이제 2차 전지가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ESS 시장이거든요. 네. ESS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인데 다만 여기에는 이제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리튬 배터리입니다. 3원계 배터리인데 이 ESS에 들어가는 거는 LFP 인산철 배터리가 상당 부분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쪽 시장이 수익성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수급도 안 좋고 실적 성장성 둔화가 된다라면 네. 주가가 저점을 깼다고 해서 뭐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네. 과거의 주가를 예상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뭐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리고 ESS 시장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시간차가 존재할 것이고 셀업체 매출 타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8만 원 뚫어냈던 에코프로 BM이 이번에 목표가가 증권사에서 15만 원을 제시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도 리포트가 이렇게 쏟아지는 와중에 올해는 잠시 에코프로 BM을 피해야 하는 시기인지가 궁금해요. 지금 뭐 방금 제가 LG 에너솔루션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밑에 있는 소재 일단은 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전기차가 정말 잘 팔리고 뭐 예전처럼 대기 기간이 오래 걸릴 때는 뭐 제품 가격이 비싸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이 좀 전기차 자체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구매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전기차의 가격은 더 떨어져야지 되는 논리고 떨어진다는 가장 기본 핵심 사항은 배터리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 가격 하락 압박은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감안한다면 뭐 에코프로 BM 뭐 등등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기업들도 일단 당장은 성장 모멘텀이 좀 꺾였다는 부분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모두 다 매도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음극재 관련주 대주전자재료가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뭐 테슬라에 국내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간다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앞에서도 뭐 김영민 매니저님께서 그 얘기 하셨지만 2차 전지라고 해서 올해 다 못 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뭐 엔캠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주가가 하락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그럼요. 작년 연말부터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가 좀 이슈가 좀 있을 때는 또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자체가 다 안 좋은 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선택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응급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그냥 응급제 시장만 성장한다라면 못 오르겠지만 차세대 응급제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 응급제를 응급제 시장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주전자 재료가 이쪽 시장에 대해 약간 선점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네. 좀 기술 개발도 좀 빨리 했고 또 이번에 테슬라 쪽에 제품을 좀 공급한다는 부분들 테슬라뿐이 아니라 다른 약간 하이엔드 제품 차량들의 제품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어쨌든 좋은 차량들에 대해서 제품이 들어가면 서서히 계속 매출처는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오늘 좀 급등이 나왔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라고 해서 다 아래로 빠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음극재 관련해서 특히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는 상승 탄력을 얻어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 종목 잘 선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에서 탑픽 어떤 종목 꼽아볼까요? 저는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최근에 조금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원자재 시장이 계속 들썩하고 있죠.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고공행진을 더 할 수 있다. 뭐 톤당 한 12,000달러, 뭐 어느 곳에서는 한 15,000달러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한다라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제품 가격이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보통 두세 달 정도 레깅, 그러니까 기간차로 반영되기 때문에 최근에 구리 가격이 오르는 것들이 이제 2분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는 거죠. 2, 3분기에. 그래서 실적은 1분기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한다면 2, 3분기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북미 시장의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경쟁업체가 좀 불량이 좀 나오는 바람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1차 밴더로 소속이 되면서 매출이 늘어난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이슈들. 그 중국의 동박 관세가 25%가 되면은 물류비까지 포함해서 30% 되는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의 그 주력 생산 기지는 말레이시아입니다. 근데 말레이시아는 관세가 1%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도 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단기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4만 3천 원만큼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오늘 두 번째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투자의 눈에서 두 가지 매수해놓은 종목 소개해 드렸으니까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거나 관심 종목에 담아보시고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